오늘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김상덕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의 AI 시대, 지식 크리에이터 스킬을 준비하라는 강연, 그리고 관련 영상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과 경험, 그게 어떻게 돈이 되는 컨텐츠가 될 수 있는지 그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특히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고민하시거나 1인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정말 귀가 확 트일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맞아요. 이 자료들의 핵심은 이게 그냥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잠자고 있는 그런 전문 지식이나 평생 쌓아온 경험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끄집어내서 구체적인 상품으로 만들고 또 그걸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거의 실질적인 사용 설명서에 가깝더라고요. 사용 설명서라. 네. 특히 중장년층이 겪을 법한 그런 어려움까지 딱 짚어주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자료들에 아주 탈탈 틀어서 지식 크리에이터라는 게 대체 뭔지, 내가 가진 어떤 경험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AI라는 이 좀 생소한 도구를 어떻게 내 손발처럼 부릴 수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그럼요.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진단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2009년에 스마트폰이 딱 등장하면서 인류가 포노 사피엔스로 진화했다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2022년에 챗 GPT가 등장한 건 이제 AI 사피엔스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탄이라는 거죠. AI 사피엔스. 표현이 재밌네요. 자료에서는 이 시대 변화를 설명하려고 맹인할 때 쓰는 그 맹자를 가져오더라고요. 네, 이 맹이라는 단어의 변천사가 시대의 축소판 같아요. 예전에는 글 모르면 문맹, 컴퓨터 못 다루면 컴맹이라 불렀죠. 폰맹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스마트폰 시대 되면서. 맞아요, 폰맹. 그런데 이제는 AI맹이라는 말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과거의 차이점이에요. 차이점이요? 어떤? 예전에 컴맹은 학원을 다니든 책을 보든 배우면 그만이었어요. 하나만 배워두면 꽤 오래 써먹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AI맹은 다릅니다. AI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니까 어제 배운 게 내일은 낡은 지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건 단순히 새로운 도구를 못 다루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능력 자체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 눈을 뜨고도 새로운 문물을 외면하면 그냥 그대로 뒤처지는 시대라는 좀 서늘한 경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이게 그냥 툴 하나 더 배우는 문제가 아니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지식 크리에이터의 필요성이 딱 나오는 거고요. 정확해요. 그냥 AI가 주는 정보를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과 경험을 AI랑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정확합니다. 그 결합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단순히 내 지식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AI로 더 매력적으로 포장하고 더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는 능력. 그 모든 걸 포함하는 훨씬 더 능동적인 개념인 거죠. 지식 크리에이셔라는 말이 요즘 진짜 많이 들리는데 솔직히 저는 유튜버나 블로거랑 뭐가 다른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이 자료에서는 그 차이를 명확하게 짚어주나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에서는 그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고 봐요. 유튜버나 블로거도 당연히 지식 크리에이터의 한 형태일 수 있죠. 다만 핵심적인 차이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자신의 고유한 전문 지식, 기술 또는 열정을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변환하는 사람. 아하, 즉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수익 창출까지 염두에 둔 1인 기업가라는 정체성이 훨씬 강한 거죠. 아하, 수익화. 그게 핵심 키워드군요.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돈을 버는 사람. 생각해보니 활동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하겠어요. 자료 보니까 의학이나 경제 같은 어려운 주제뿐만 아니라 살림 노하우, 반려견 훈련법 이런 생활 밀착형 주제까지 전부 다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이제는 거창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 있는 분야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지난 10년간 크리에이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바로 그런 작지만 깊이 있는 지식의 가치가 점점 더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플랫폼도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팟캐스트, 온라인 강의 너무 다양해져서 자신에게 맞는 옷을 골라 입을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저는 이 자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오히려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담이었어요.
강연자인 김상덕 지도사 본인의 경험담이 정말 너무 현실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이분의 이력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현대중공업 정보기술실에서 무려 35년을 근무하고 2014년에 은퇴하셨어요. 35년이요? 와, 네, 손으로 도면 그리던 시절에 혼자 CAD 프로그램을 독학해서 실무에 도입하고 나중에는 노르웨이, 미국 같은 해외 기업들이랑 CAD/CAM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우리나라 산업 IT의 거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이 은퇴 후에 그냥 쉬신 게 아니라는 점도 놀라웠어요. 시니어 리스타트 강사,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1급, 심지어 갈등 상담사, 협상 전문가 1급 자격증까지. 제2의 이생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그 준비 과정이 있었기에 나중에 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실패단 말인데요. 2015년에 정부 주관으로 디지털 컨텐츠 개발 과제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 그 이야기요. 각 산업 분야에서 평생을 바친 베이비 부머 세대 장인들의 노하우를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서 후대에 남기자. 취지가 정말 좋은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다고요. 실패의 원인이 정말 뼈아픕니다. 강연자의 말을 빌리자면 전문가들 머릿속에는 정말 국보급 노하우가 가득했는데 네. 정작 그걸 꺼내서 문서로 만들거나 영상으로 찍는 디지털 기술이 전무했던 겁니다. 아, 평생 부하 직원들이 만들어온 보고서를 검토하고 지시하는 데만 익숙했지. 막상 본인이 직접 한글 파일을 열고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니 눈앞이 캄캄했던 거죠. 와, 그 심정 정말 이해가 가네요. 머릿속에 있는 걸 출력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군요. 이건 지식만으로는 안 되고 그걸 표현하고 전달하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너무나 생생한 사례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법이 여기서 딱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그 10년 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해줄 강력한 무기가 이미 우리 손안에 있다는 거죠. 아, 스마트폰이요. 특히 요즘 나오는 그 AI 스마트폰. 앞서 그 디지털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가 실패했던 이유가 전문가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기술이 부족해서였다고 하셨잖아요.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된다는 거군요. 네, 정확히 카몬니아를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당시 전문가들이 막막해했던 문서 작업, 이미지 편집, 영상 제작을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그것도 AI의 도움을 받아서 거의 반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와, 10년 전 실패의 원인이 이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완벽하게 극복된 셈이죠.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그런 마법을 가능하게 하는지 좀 살펴볼까요? 자료에서 갤럭시 AI 폰의 기능들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더라고요. 몇 가지 핵심 기능만 짚어보죠. 첫 번째가 서클 투 서치입니다. 콘텐츠 만들다 보면 자료 조사가 필수잖아요. 그렇죠. 웹서핑을 하거나 사진을 보다가 이 식물 이름이 뭐지? 이 사람이 입은 옷 어디 거지? 하고 궁금해질 때가 있죠. 그때 화면을 나갈 필요 없이 홈 버튼을 길게 누르고 궁금한 대상의 손가락으로 원만 그리면 바로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 와, 정보 수집의 속도와 편의성을 그냥 극단적으로 높여주는 기능이네요.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겠어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통화 중에 실시간 통역이 되는 기능도 있던데 이건 해외 자료를 참고하거나 외국인 전문가랑 인터뷰할 때 정말 유용하겠어요. 언어 장벽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식 크리에이터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아마 사진하고 영상 관련 기능일 거예요. 생성형 편집이라는 기능이 대표적인데요. 생성형 편집이요? 네. 예를 들어 내가 찍은 제품 사진에 방해되는 그림자가 있다거나 구도가 살짝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많죠. 그럴 때 피사체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위치를 옮기거나 크기를 조절하고 심지어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원래 피사체가 있던 자리는 텅 비게 되나요? 바로 거기서 AI가 마법을 부립니다. 그 빈 공간을 주변 배경과 사물을 싹 분석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감쪽같이 채워주는 거죠. 와, 세상에. 내가 원하는 완벽한 이미지를 스튜디오 없이 내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컨텐츠의 시각적인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영상 편집이 사실 중장년층에게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잖아요. 프로그램을 배우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이 하이라이트 영상 편집 기능은 그 장벽을 거의 허물어버리는 수준이네요. 네, 강연자가 직접 시연하는 걸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여행 가서 찍은 2분짜리 영상 클립 5개를 갤러리에서 선택만 하니까
AI가 각 영상에서 가장 역동적이거나 중요한 순간만 알아서 골라내서요. 배경음악까지 싹 깔린 41초짜리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뚝딱 만들어주더군요. 와, 41초요. 네, 복잡한 편집 프로그램을 펼 필요도 없이 몇 번의 터치만으로 SNS에 올릴 만한 근사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영상에 섞여 들어간 뭐 바람 소리 같은 잡음을 제거하고 목소리만 선명하게 뽑아주는 기능도 있다고 하니 야외에서 촬영할 때도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어요. 그렇죠. 이런 기술적인 부분 외에 스마트폰을 더 잘 활용하는 촬영 팁도 알려줍니다.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사진 모드로 찍지 말고 인물 사진 모드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장하거든요. 아, 꼭 사람을 찍을 때만 쓰는 게 아닌가 보죠. 아닙니다. 음식이나 사물처럼 내가 강조하고 싶은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고 배경은 흐릿하게 날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전문가가 찍은 것 같은 깊이감 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 더 대단한 건 촬영이 끝난 후에도 배경을 얼마나 흐리게 할지 강도를 조절하거나 심지어 초점이 맞는 대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게 가능해요. 네. A에 맞췄던 초점을 나중에 B로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혁명적인데요? 영상 촬영 팁도 인상 깊었어요. 프로 동영상 모드를 사용해서 초점 거리를 수동으로 조절하는 방법이요. 네. 예를 들어 일부러 초점을 흐릿하게 해서 불빛이 동그랗게 번지는 보케 효과를 만들다가 서서히 내가 보여주고 싶은 피사체에 초점을 맞춰가는 식의 영화 같은 연출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내 컨텐츠를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AI 스마트폰이라는 강력한 연장을 손에 쥐는 법은 알았네요. 그런데 아무리 연장이 좋아도 뭘 만들어야 할지 모르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가 던지는 나의 브랜드는 무엇일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맞아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의 문제죠. 자료는 자신의 강점과 경험을 녹여낸 고유한 타이틀, 즉 브랜드를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세대 소통 전문가, 폐화강 포토그래퍼, 퇴근 생활 코디네이터 같은 150여 가지의 아이디어 예시를 보여주는데 이게 아주 재밌어요. 여기서 제가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너무 광범위한 주제를 잡지 말라는 조언이었어요. 건강요리 전문가보다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건강요리 전문가처럼 틈새 시장, 즉 니치 마켓을 공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브랜딩의 핵심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컨텐츠는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내 컨텐츠를 가장 필요로 할 명확한 타겟을 설정할수록 그들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좁은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최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본은 결국 꾸준함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는데 주머니 속의 송곳은 가만히 있어도 뾰족한 끝이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뜻이잖아요. 네. 재능이 있고 꾸준히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봐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메시지죠. 하루 이틀 만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당부이기도 하고요. 이건 비단 지식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통용되는 진리 같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나이는 강점이지 장애물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김상덕 강연자 본인이 70대의 나이에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니까 그 설득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젊은 세대들은 따라할 수 없는 연륜과 경험, 그리고 실패를 겪어본 자만이 줄 수 있는 깊이 있는 통찰력. 이게 오히려 가장 강력한 차별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자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경험과 지식이라는 내 안의 자산이 AI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어떻게 비상할 수 있는지 그 경로가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나만의 이야기를 찾고 손안의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이 자료들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꺼내서 공유할지에 대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은 어쩌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쌓아온 그 완성된 지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바로 지금 이 순간 AI 맹이 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서툴게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 과정 자체가 가장 생생하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완벽한 전문가의 모습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두려워하지만 한 발짝 먼저 나아가는 동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AI 시대의 새로운 지식 크리에이터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일지도 모르겠습니다.